2026 기초연금 대전환 1961년생부터 달라지는 모든 것. 여러분, 잠깐 멈추고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1961년생이라면 올해로 만 65세가 되십니다. 대한민국의 고도성장기를 온몸으로 살아내신 분들입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공장으로, 논밭으로, 사무실로 달려가셨던 분들. 자식들 학비 대느라, 집 한 채 마련하느라, 정작 본인의 노후는 뒤로 미루고 또 미루셨던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그 오랜 달리기의 결승선 앞에 서 계십니다. 은퇴라는 단어는 참 묘한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한편으로는 홀가분하고 또 한편으로는 묵직한 불안감이 밀려오죠. 앞으로 매달 들어오는 돈이 없어지면 어떡하지?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한데 다른 방법이 없을까? 기초연금이라는 걸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고 계신다면 오늘 이 영상은 바로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것입니다. 그리고 1961년생 어르신을 모시고 계신 자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는지 알아봐 드리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들도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초연금.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막상 나는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고 물으면 제대로 아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기준이 복잡하고 계산 방식도 어렵고 게다가 2026년에는 제도 자체가 여러 면에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모든 것을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복잡한 행정용어는 최대한 쉽게 풀고 여러분이 실제로 내 상황에 대입해서 이해하실 수 있도록 차근차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기초연금, 왜 이렇게 알기가 어려울까요? 가장 큰 이유는 기준이 자꾸 바뀐다는 것입니다. 지난해에 들은 이야기가 올해는 달라져 있고 주변에서 들은 말이 실제 제도와 다른 경우도 많습니다. 재산이 조금 있으면 못 받는다고 해서 포기하신 분도 계시고 반대로 당연히 받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다가 신청 시기를 놓치신 분도 있습니다. 특히 이런 오해들이 많습니다. 집이 있으면 못 받는다? 꼭 그렇지 않습니다. 지역별 기본 재산액을 공제해주기 때문에 집이 있더라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은 못 받는다? 이것도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기초연금이 줄어들 수는 있지만 완전히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단, 국민연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감액이 적용되는데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오늘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일을 하면 받지 못한다? 이 역시 오해입니다.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제 혜택이 있어서 일을 하더라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2026년은 특히 주목해야 할 해입니다. 선정 기준이 바뀌고 지급액도 달라지고 새롭게 논의되는 규정들도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를 갖고 있으면 받을 수 있는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반대로 감액 규정을 몰라서 당황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026년 기준으로 확인된 정보만을 바탕으로 정확하게 그리고 깊이 있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2026년 기초연금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큰 그림부터 그려드리겠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은 세 가지 방향으로 달라졌습니다. 첫째, 받을 수 있는 사람의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선정 기준액이 상향되어 작년에는 아슬아슬하게 탈락했던 분들도 올해는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받는 금액이 늘었습니다. 전년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인 2.1%를 반영해 지급액이 인상되었습니다. 셋째, 앞으로는 더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가 단계적으로 지급액을 높이겠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6년에는 특별히 1961년생이
새롭게 수급 자격을 얻는 해입니다. 올해 만 65세가 되시는 1961년생 어르신들, 이제 기초연금 신청 대상이 되셨습니다. 이 영상이 더욱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채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처럼 복잡한 복지제도, 연금 정책, 생활 밀착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드리기 위해 이 채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뿐 아니라 노후에 꼭 알아야 할 각종 지원금과 복지 혜택을 앞으로도 계속 다룰 예정입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이런 중요한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클릭 하나가 더 좋은 정보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나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답하려면 두 가지 조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연령 기준과 소득 인정액 기준입니다. 연령 기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자라면 누구든 신청 자격이 생깁니다. 2026년 기준으로는 1961년생이 새롭게 신청 대상에 포함됩니다. 생일이 지나 만 65세가 되는 시점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정확한 신청 시기에 대해서는 뒤에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득 인정액 기준. 두 번째 조건이 핵심입니다. 바로 소득 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2026년 기준 선정 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독 가구는 월 소득 인정액 247만 원 이하, 부부 가구는 월 소득 인정액 395만 원 이하입니다. 이 기준은 작년에 비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단독 가구 기준으로는 19만 원이 올랐고 부부 가구 기준으로는 30만 4천 원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소득 인정액이 조금 높아서 탈락했다는 분들이라면 올해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소득 인정액 어떻게 계산하나? 자, 이제 가장 복잡한 부분입니다. 소득 인정액이 도대체 어떻게 계산되는 것인지 풀어드리겠습니다. 소득 인정액은 두 가지를 더한 값입니다. 소득 인정액, 소득 평가액, 재산의 소득 환산액. 이 두 가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소득 평가액. 소득 평가액은 여러분이 실제로 벌어들이는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하지만 그냥 월급 전체를 소득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특히 근로소득에는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근로소득에서는 먼저 116만 원을 기본 공제해 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의 70%만 소득으로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200만 원을 벌고 계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200만 원에서 116만 원을 빼면 84만 원이 남습니다. 그 84만 원의 70%인 58만 8천 원만 소득으로 봅니다. 실제 소득의 절반도 안 되는 금액만 소득으로 계산되는 셈입니다. 이 제도는 일하는 어르신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배려입니다. 나이가 드셔도 계속 일하고 계신 분들이 기초연금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재산의 소득 환산액. 이 부분이 조금 더 복잡합니다. 집이나 금융자산 같은 재산이 있으면 그것을 일종의 소득으로 환산해서 소득 인정액에 포함시킵니다. 계산 방식은 이렇습니다. 먼저 일반 재산, 즉 부동산 같은 재산에서 지역별 기본 재산액을 빼줍니다. 지역마다 공제액이 다르기 때문에 서울과 지방의 기준이 다릅니다. 이 기본 재산액을 공제하는 이유는 기본적인 주거를 위한 재산은 소득으로 보지 않겠다는 취지입니다. 다음으로 금융재산에서는 2천만 원을 기본 공제합니다. 소액의 저축은 소득으로 보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부채가 있다면 그 금액을 차감합니다. 이렇게 공제를 다 마친 재산 금액에 연 4%의 이율을 적용해서 월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새롭게 포함될 수 있는 자산들. 여기서 중요한 최신 동향을 전해드려야겠습니다. 현재 정부는 거액의 해외 예금과 가상자산, 즉 코인도 소득 산정에 포함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해외에 있는 예금이나 가상자산이 소득 인정액 계산에 잡히지 않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른바 고급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사례를 막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조치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직 법 개정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 부분은 앞으로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사항입니다. 거주 요건 강화도 논의 중. 또 한 가지 논의 중인 사항이 있습니다. 국내 거주 요건 강화입니다. 현재 검토 중인 방안에 따르면 19세 이후 국내에 5년 이상 거주해야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해외에서 오래 거주하다가 귀국한 복수 국적자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역시 확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관련 상황에 해당하시는 분들이라면 앞으로의 동향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격 확인이 끝났다면 이제 가장 궁금한 부분입니다. 실제로 얼마를 받느냐는 것이죠. 2026년 기초연금 지급액. 2026년 기초연금 지급액은 전년도 물가 상승률 2.1%를 반영해 인상되었습니다. 단독가구 기준으로는 월 최대 34만 9,700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부가구 기준으로는 월 최대 55만 9,520원입니다. 여기서 최대라는 단어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금액은 감액 없이 전액을 받는 경우의 최대치입니다. 감액 규정이 적용되면 이보다 적게 받을 수 있습니다. 감액 규정에 대해서는 다음 단계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단계적 인상 계획. 그런데 2026년 기초연금에서 특히 눈여겨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단계적 인상 계획입니다. 2026년부터 정부는 저소득 어르신을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월 40만 원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모든 수급자에게 동시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저소득 어르신들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2027년에는 이 인상된 금액을 전체 수급자의 70%에게까지 확대 적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당장 34만 9,700원을 받게 되더라도 앞으로 조건이 충족되면 40만 원까지 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된다면 기초연금의 실질적인 소득 보장 기능이 크게 강화될 것입니다. 줬다 뺏는 연금 문제 개선 예정. 또 하나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이 기초연금을 받으면 받은 기초연금만큼 생계급여가 깎이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를 두고 줬다 뺏는 연금이라고 불러왔습니다. 이 문제를 단계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방침이 세워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형편의 노인들이 기초연금의 혜택을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방향입니다. 아직 단계적 개선이 진행 중인 만큼 앞으로의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조금 냉정하게 봐야 할 부분입니다. 기초연금에는 최대 금액이라는 표현이 붙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세 가지 감액 규정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 감액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분명히 수급 자격이 된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적게 나오지? 라며 당황하실 수 있습니다. 미리 알아두시면 훨씬 마음이 편해질 겁니다. 첫 번째 감액 부부 동시 수급 감액.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입니다. 부부 두 분이 모두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되신다면 각자 받는 금액에서 20%가 감액됩니다. 두 분이 각각 34만 9,700원을 받는 게 아니라 각자 20%가 깎인 금액을 받게 됩니다. 왜 이런 규정이 있을까요? 부부는 함께 생활하므로
단독 가구보다 생활비가 상대적으로 적게 들 수 있다는 판단에서 나온 규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이는 현행 제도상의 규정입니다. 부부가구 최대 지급액이 55만 9,520원으로 계산되는 것도 이 부부가액이 이미 반영된 금액입니다. 단독가구 최대 금액인 34만 9,700원의 2배는 69만 9,400원이 되어야 하지만 부부가액 20%가 각각 적용되어 55만 9,520원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감액 소득 역전 방지 감액. 이 규정은 다소 복잡하지만 꼭 아셔야 합니다. 기초연금을 받았더니 오히려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을 넘어버리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 인정액이 기준액보다 조금 낮아서 가까스로 수급 자격이 됐는데 기초연금을 받은 후에 소득이 기준액을 살짝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기초연금을 전액받은 사람이 받지 못한 사람보다 오히려 총소득이 더 높아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그 차액만큼 기초연금을 깎아서 지급합니다. 이 규정은 소득이 기준액과 매우 가까운 분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본인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에 가깝다면 복지로 모의 계산기를 통해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감액 국민연금 연계 감액. 세 가지 감액 중에서 가장 많이 알려져 있고 또 가장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항목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기준액의 150%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52만 원 선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즉, 국민연금을 많이 납부해서 많이 받는 분일수록 기초연금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오래 일하고 많이 납부한 분들이 오히려 불리해진다는 점에서 이 규정은 꾸준히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아예 못 받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52만 원 이하라면 이 감액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52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최대 50%까지만 감액되는 것이니 어느 정도의 기초연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국민연금 수령 예정액을 미리 확인하시고 기초연금 예상액과 함께 계산해 보시길 권합니다. 정리하면 세 가지 감액 규정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부부가 함께 받으면 각자 20% 감액, 소득이 기준에 가까우면 역전 방지 감액, 국민연금이 약 52만 원을 넘으면 최대 50% 감액. 이 세 가지가 겹치면 받는 금액이 크게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본인의 상황에 맞게 미리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격도 확인했고 예상 금액도 파악했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단계가 남았습니다. 바로 신청입니다. 기초연금은 알아서 나오는 돈이 아닙니다. 반드시 본인이 직접 혹은 가족이 대리로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신청에는 반드시 챙겨야 할 시기가 있습니다. 신청 시기 이것을 가장 먼저 확인하세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1961년생이라면 본인의 생일이 몇 월인지 확인하시고 그 전달을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예를 들어 9월생이라면 8월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핵심입니다. 늦게 신청하면 지나간 달의 연금은 소급해서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청이 늦어지면 받을 수 있었던 달의 연금을 나중에 한꺼번에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못 받고 끝나는 것입니다. 단 한 달이라도 놓치면 그 달의 연금은 영원히 사라집니다. 그러니 1961년생 어르신이 계신 가정이라면 생일이 몇 월인지 지금 당장 확인하시고 그 전달에 꼭 신청할 수 있도록 미리 알림을 설정해 두시길 강력히 권합니다. 신청 장소. 신청할 수 있는 곳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두 곳에서 가능합니다.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시거나 전국에 있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가까운 곳 어디든 편한 곳으로 가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 즉 인터넷 홈페이지나 복지로 모바일 앱을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직접 나가시기 어려운 분들 또는 자녀가 부모님 대신 신청해드리고 싶은 경우 온라인과 앱을 통해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찾아뵙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국민연금공단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공단 직원이 직접 가정으로 방문해 신청 절차를 도와드립니다. 몸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포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복지로 모의계산기 활용. 신청 전에 먼저 본인이 수급 자격이 되는지, 그리고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해보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복지로 모의계산기를 적극 추천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나 앱에서 본인의 소득과 재산 정보를 입력하면 수급 가능성과 예상 수령액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정확한 판정은 실제 심사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지만 신청 전에 대략적인 감을 잡는 데 유용합니다. 탈락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수급희망 이력관리. 혹시 신청을 해보셨다가 탈락하신 분이 계시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수급희망 이력관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현재는 자격이 안 되더라도 이 서비스를 신청해두면 나중에 본인의 소득이나 재산 상황이 변해서 자격이 생길 경우 국가에서 먼저 연락해서 안내해줍니다. 스스로 매년 재신청을 챙기지 않아도 국가가 여러분의 상황을 지켜보다가 자격이 되는 시점에 알려주는 시스템입니다. 이 서비스는 지금 자격이 안 되더라도 반드시 신청해 두시길 권합니다. 자, 이제 오늘 영상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 영상을 시작할 때의 여러분과 지금의 여러분은 분명히 다릅니다. 처음에 여러분은 기초연금, 나도 받을 수 있을까? 라는 막연한 궁금증을 갖고 계셨을 겁니다. 아마 주변에서 들은 단편적인 정보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오해들, 그리고 복잡한 계산 방식 앞에서 막막한 기분을 느끼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다음을 알고 계십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이 단독가구 247만원, 부부가구 395만원으로 작년보다 상향되었다는 것. 소득인정액이 단순 월급이 아니라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것이며 근로소득은 116만원을 먼저 공제한 뒤 나머지의 70%만 소득으로 본다는 것. 2026년 지급액은 단독가구 최대 34만 9,700원, 부부가구 최대 55만 9,520원이며 저소득 어르신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40만원까지 인상될 예정이라는 것. 부부 감액 20%, 소득 역전 방지 감액, 국민연금 연계 감액이라는 세 가지 감액 규정이 있으며 국민연금 수령액이 약 52만원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최대 50%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것. 만 65세 생일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고 늦으면 지나간 달의 연금은 소급되지 않는다는 것.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온라인, 찾아뵙는 서비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는 것. 지금 당장 자격이 안 되더라도 수급희망 이력 관리를 신청해두면 나중에 자격이 생길 때 국가에서 먼저 알려준다는 것. 이 모든 정보를 오늘 하나도 빠짐없이 가져가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을 보신 후 바로 실천하실 수 있는 것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1961년생 본인이거나 1961년생 부모님이 계신다면 생일이 몇 월인지 확인하고 그 전달 달력에 기초연금 신청 알림을 등록해 두세요. 둘째, 복지로 홈페이지나 앱에서 모의계산기를 실행해 보세요. 내 소득과 재산을 입력하면 수급 가능성을 미리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셋째, 작년에 탈락하셨던 분들이라면 올해 기준이 상향됐으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넷째,
현재 탈락 상태라도 복지로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수급희망 이력 관리를 신청해 두세요. 정보는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정확한 정보는 여러분이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를 지켜주는 힘입니다. 그 권리를 포기하지 마시고 반드시 챙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1961년생 어르신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도 잊지 말아주세요. 앞으로도 이런 생활 밀착 정보를 정확하고 깊이 있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